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테슬라 로보택시가 드디어 어마어마한 숫자를 찍었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프로그램 있잖아요. 완전 자율주행으로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는 그 서비스 말이에요.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 베이에어리어하고 텍사스 오스틴 이렇게 두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로보택시 트래커라는 곳에서 확인한 바로는 차량 대수가 드디어 200대를 돌파했다고 해요. 200대라는 숫자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적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게 엄청난 성장이거든요. 왜냐면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게 지금으로부터 딱 8개월 전이에요. 8개월 전만 해도 차량 대수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는데 지금은 200대까지 늘어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200대가 두 지역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이에어리어에 158대, 오스틴에 42대가 배치되어 있어요. 베이에어리어가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이게 좀 의외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 로보택시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된 곳이 바로 텍사스 오스틴이거든요. 첫 출발지가 오스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캘리포니아에 훨씬 더 많은 차량이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운영 방식이 두 지역에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캘리포니아 베이에어리어에서는 안전 모니터, 그러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사람이 탑승하는데요. 이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있어요. 운전석에 앉아서 FSD, 그러니까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하는 걸 계속 지켜보는 거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개입할 수 있게요. 그런데 텍사스 오스틴은 좀 달라요. 안전 모니터가 조수석에 앉아 있어요. 평소에는 조수석에서 지켜보다가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운영 방식이 다르니까 베이에어리어가 좀 더 보수적이고 안전 위주로 가는 거고, 그래서 더 많은 차량을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운영 지역 크기예요. 캘리포니아 베이에어리어의 서비스 구역이 오스틴보다 훨씬 넓거든요. 넓은 지역을 커버하려면 당연히 차량도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베이 에어리어에 158대나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테슬라가 지금 내부적으로 안전 모니터 없이 완전히 무인으로 운행하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진짜 아무도 타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만 태우고 다니는 거죠.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진짜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200대 돌파가 왜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건지 말이에요. 사실 그동안 테슬라 로보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서 가장 많이 나온 불만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차량 부족 문제였어요. 앱으로 로보택시를 부르면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버나 리프트 같은 일반 승차 공유 서비스는 거의 몇 분 안에 차가 오잖아요. 그런데 테슬라 로보택시는 프로그램이 시작된 초기에 차량 대수가 너무 적었으니까 사람들이 앱으로 차를 불러도 한참을 기다려야 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20분, 30분씩 기다렸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8개월 동안 계속 이런 불만이 쌓여왔던 거예요. 로보택시라는 개념 자체는 정말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데, 정작 이용하려고 하면 차가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잃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요. 특히 베이 에어리어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기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158대나 운영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전보다 훨씬 빨리 차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오스팅도 42대로 늘어나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요. 물론 아직도 일반 우버나 리프트만큼 빠르게 차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서비스들은 수천 대, 수만 대의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테슬라가 계속 차량 대수를 늘려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가 이 로보택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좀 살펴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워낙 과감한 사람이라서 처음부터 막 무인차 수백 대를 풀어놓고 시작할 줄 알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테슬라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동시에 승차공유 플랫폼으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거죠.
차량 대수를 한 번에 확 늘리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늘려가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사실 굉장히 현명한 접근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완벽하지 않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100%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도로에서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데이터를 쌓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높여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다행히도 큰 사고나 문제는 없었대요. 물론 작은 트러블이야 있었겠지만 프로그램 전체를 중단시킬 만한 심각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초반에 큰 사고라도 났으면 로보택시 프로그램 자체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을 테니까요. 성장통은 당연히 있었어요. 대기 시간이 길다는 불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가끔 어색하게 운전한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올해 안에 더 많은 도시로 확장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디냐면요. 마이애미, 라스베이거스, 휴스턴 이렇게 세 도시가 확정됐고 이 외에도 몇 개 도시가 더 추가될 예정이래요. 마이애미는 플로리다의 대도시죠. 관광객도 많고 인구 밀도도 높은 곳이에요. 라스베이거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카지노와 엔터테인먼트의 도시잖아요. 사람들이 밤낮 없이 이동하는 곳이니까 로보택시 수요가 엄청날 거예요. 휴스턴은 텍사스의 대도시인데 이미 오스틴에서 운영 경험이 있으니까 텍사스의 다른 도시로 확장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이렇게 도시가 늘어나면 차량 대수도 당연히 계속 늘어날 거예요. 지금 200대로 두 도시를 커버하고 있는데 5개, 6개 도시로 늘어나면 아마 수백 대가 더 필요하겠죠. 테슬라가 차량 생산 능력은 충분하니까 필요하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을 거예요. 재미있는 건 테슬라가 로보택시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차량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지금은 일반 테슬라 모델을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승차 공유에 최적화된 디자인의 차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내부 공간이 더 넓고 승하차가 편하고 청소나 관리가 쉬운 그런 차량 말이에요. 로보택시 시장의 경쟁 상황도 생각해 봐야 해요. 테슬라만 이 시장에 뛰어든 게 아니거든요. 웨이모도 있고 크루즈도 있었고 다른 회사들도 자율주행 택시를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의 강점은 이미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도로에서 FSD 데이터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엄청난 자산이 되는 거죠. 또 테슬라는 차량 제조사잖아요. 다른 로보택시 회사들은 차를 직접 만들지 못하고 다른 제조사의 차량을 개조해서 쓰는데 테슬라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자체 개발할 수 있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엄청난 경쟁력이 될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도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자율주행 택시라는 개념 자체에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기계가 운전하는 차를 타는 게 무섭다. 사고 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이 많았죠. 근데 실제로 타본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생각보다 괜찮다는 반응이 많아요. 물론 가끔 좀 어색한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로보택시는 운전자한테 주는 비용이 없으니까 이론상으로는 일반 택시나 우버보다 훨씬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어요.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앞으로 규모가 커지면 가격 경쟁력이 생길 거예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테슬라는 전기차니까 배기가스가 전혀 없잖아요. 도시의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200대의 전기 로보택시가 운행되면서 그만큼의 가솔린 택시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해 보면 정말 흥미진진해요. 테슬라가 계속 도시를 늘려가고 차량 대수도 늘려가면 언젠가는 우리가 택시나 우버를 부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로보택시를 이용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가 되면 교통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겠죠. 개인 차량 소유의 개념도 달라질 수 있어요. 로보택시가 충분히 보급되고 가격도 저렴해지면 굳이 내 차를 살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앱으로 부르면 되는데 왜 비싼 돈 주고 차를 사고 유지비를 내겠어요?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아요. 규제 문제도 있고, 기술적으로 완벽해지려면 아직 갈 길이 멀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것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테슬라가 지금까지 보여준 걸 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8개월 만에 200대까지 늘어났다는 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테슬라가 이 사업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처음에 몇 대로 시작했던 게 지금 200대가 됐고 내년 이맘때는 아마 500대, 1000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로보택시 타보고 싶으세요? 저는 솔직히 엄청 궁금하거든요. 운전자 없이 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걸 직접 경험해 보고 싶어요. 베이 에어리어나 오스틴에 사는 분들은 진짜 부럽네요. 자, 오늘은 테슬라 로보택시가 200대를 돌파하면서 차량 부족 문제가 점점 해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앞으로도 아이러브나인에서 테슬라와 자율주행 관련 소식 계속 가지고 올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